네, 오늘 일발장전은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뭐, 그래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 텐데. 타이틀은 오늘은 이제 대포를 쏴대면서 방어한다는데, 당국의 얘기입니다. 전 세계 당국이 다 마찬가지인데, 물론 미국은 빼놓고, 미국은 지금 연준이 방어는 아니죠. 그냥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그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만 충실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그래요.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지금 당장 제일 중요한 거는 금융시장이 이렇게 흔들려도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워낙 급격하게 변동하다 보니까 또 이제 대중들의 목소리가 높고, 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어제 나온 얘기는 이제 증안 펀드를 재가동할 수 있다라는 논의를 장 끝나고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했다 그랬는데 당장 오늘 한다는 건 아니에요. 증권 안정 펀드는 코비드 사태 때도 한 10조 원 가량을 모았었지만 실제 집행은 하지 않았어요. 그죠? 주가가 이제 빠르게 회복하다 보니까 굳이 뭐 거기다 기름을 붓지는 않았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증안 펀드를 설정하려면 좀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되죠. 오늘 반등한다고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래도 구체적으로 좀 논의가 좀 되고 공매도와 관련된 이슈도 좀 구체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 먼저 해줘야죠. 네. 네. 하여튼 논의는 있어요. 논의. 아까 정경민 차장이 얘기했던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데 이렇게 흔드는 거죠. 거기 이제 채권 시장도 어제 강하게 드라이브가 들어왔고, 정부하고 이제 한국은행이 통한채 발행이 미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뿐만이 아니라 이게 좀 들어가면 내용이 깊어지는데 요즘 PF 부동산 때문에 PF가 좀 엉켜버렸잖아요. 자금 조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발행들이 잘 안 돼요. 발행을 하면은 뭔가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직매입으로 5조 원 긴급 투입, 요 내용 때문에 어제 채권이 급격하게 반등을 했고 시장 금리가 낮아지면서 주가는 근데 아직 반응은 안 됐는데 하여튼 굉장히 큰 대포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FX 시장은 이미 개입을 하고 있고, 자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시장을 방어할 수는 있지만 단점은 패가 노출이 되면은 다시 공격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란은행도 지금 무리수를 둔 건데, 과거에 올라가 보면은 조지 소로스가 퀀텀 펀드로 파운드를 공격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사실 패가 노출이 되면은 이 밖에서 뭉쳐가지고 다시 공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본시장이 참 희한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저렇게 지금 얘기들을 꺼낸 것들이 그 뒤에 또 무슨 카드가 있으면 좋은데 너무 세게 나와버리면은 이게 좀 그런 거죠. 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다 일로 갔지? 자, 적극적인 시장 개입입니다. 이제 창과 방패의 시간은 어제 얘기해드렸고, 낙폭 과대주들이 약간 이제 반등을 하겠죠. 근데 기업 선택이 어려우면은 통으로 묶어놓은 것이 ETF잖아요. 맞습니다. ETN도 있고, 이 레버리지 ETF, 뭐 인버스 ETF,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그 용어 정리는 저희가 이제 조금 해드리면은 묶어놓은 겁니다. 뭐라 그러지? 그 펀드라고 해서 바구니로. 바스켓. 네. 저희 용어는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 등 파생 상품의 투자의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ETF. 저래도 이제 어려우실 수 있는데 네. 이 ETF를 실거래하려면은 그 교육받아야 되죠. 네, 뭐 좀 들으셔야 돼요. 1시간짜리 뭐 한 3만 원이가 내고 네. 온라인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네. 파생 상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덧붙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진짜 이제 창과 이제 방패 사실상 뭐 이게 어디로 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아쉽게 어제는 이제 더 심하게 좀 아래로 내려 꽂혀버렸고 오늘은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반작용으로 약간 이제 좀 돌려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타이밍은 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사실 이게 또 뭐 너무 또 거창한 얘기일 수 있는데 사실 이 작금의 어떤 상황이 모든 게 이제 다 출발점이 국제 공조가 이제 깨지고 자국 우선주의에서 이제 저는 출발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네. 사실상 이게 지금 영국이 느닷없이 대규모 감세하는 이건 정말 좀 눈치 없는 짓이거든요. 이게 파운드와 가치가 이제 뭐 급락할 게 뻔히 이제 좀 보이는 어떤 조치인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좀 막아보겠다고 이제 감세안을 이제 지금 꺼내든 것 자체가 이게 나중에 되면 이제 정말 좀 패착이 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영국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이제 파운드와 가치가 뭐 순식간에 지금 하루에도 막 3, 4%씩 이제 변동성이 좀 생겨버리잖아요. 오늘 뭐 영국 시장도 이제 엄청나게 좀 변동성이 좀 심했는데 그걸 어쨌든 이제 좀 붙들어 매려고 이제 영란은행이 이제 개입을 좀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길트, 영국 이제 30년물 국채 금리가
이거는 뭐 그야말로 폭락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은데 금리가 이제 폭락을 했다는 건 이제 채권 가격이 반등을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적극적인 이제 시장 개입을 좀 하면서 어쨌든 시장을 좀 살려놨고 요게 이제 그대로 미국 시장까지 이제 좀 이어지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네. 거의 장중에 4.1까지 갔던 게 이제 3.7로 이제 마감을 좀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수에 이제 반등을 좀 모멘텀을 만든 거거든요. 저는 이제 방금 앵커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게 연속적인 어떤 시장의 상승을 만들어 줄 것인가는 미지수예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이 정부의 개입에서 이제 시장이 살아났던 걸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이제 말 그대로 시장의 논리로 반등할 수 있는 논리를 이제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 증시 안정 펀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저께 이제 채권 이제 바이백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네. 이런 이제 조치들을 취하는 것 자체가 전혀 무의미한 게 절대 아니고 이건 저는 시장에 이제 좀 기술적인 어떤 효과는 크게 없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심리적인 좀 안전판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 네. 만약에 만일의 상황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시장의 하방을 좀 만들어 주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이제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장에는 조금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조치다. 뭐 그 정도로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싶고요. 네. 창과 방패 시간 받고 이제 개와 늑대의 시간. 사실 이제 해가 이제 니언 이제 해질녘이 좀 되면 이게 낮인지 밤인지 좀 헷갈리고 이게 개인지 늑대인지 잘 모르잖아요. 지금 시장의 상황이 저는 딱 그렇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그야말로 이제 개와 늑대의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시장이 지금 갑자기 뭐 좋아질 만한 모멘텀을 좀 찾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이제 CPI 지표 발표까지는 그야말로 이제 오리무중 개와 늑대의 시간이 좀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현명하게 좀 잘 버티시는 거 그게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시장은 뭐 누가 뭐래도 좀 과매도 구간이잖아요. 뭐 네. 이런 구간이 아니면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가의 이제 변동성이 확대됐을 때가 가장 좀 적절한 매수 시기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 시점이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코스닥 150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의 가격 변동성을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액 상위 150개 맞습니다. 기업을. 네, 상위 150개 이제 종목들의 가격 변동이 예를 들어서 1%가 나타나면 한 2에서 2.5% 정도 움직이는 게 코스닥 150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지수보다도 훨씬 더 좀 탄력적인 반등이 좀 나온다라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가매도를 이용한 뭐 종목 매수 선택이 좀 어렵다면 레버리지 ETF가 뭐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또 조정기에 들어가면 그 반대인 인버스라는 그러니까 레버리지와 인버스는 반대의 개념이다. 그렇죠. 이 정도로. 네, 뭐 경제사나 현대사나 이런 거 보면 1800년대 이후로 가장 그 삽질 많이 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결국. 또 뭔가 너무 좀 이렇게 급진적으로 좀 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대영 제국이라고 자기들은 얘기하잖아요. 뭐, 그렇죠. 예. 뭐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대한민국인데. 네. 뭐 굉장히 이제 뭐 영국 가보신 분들 가성비 떨어지는 나라고 왜 달러보다 저 나라가 이렇게 높은 물가로 이렇게 비싼 파운드를 쓰고 있는지도 잘 뭐 스위스 같은 데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그 나라 가보면 그렇다고 이제 영국이 지금 뭐 영국 관련돼서 뭐 다 조상들이 벌여놓은 일을 이제 다 뜯어먹고 사는 나라가 된 거죠. 뭐 글로벌 넘버원이 잘 없잖아요, 영국이. 네. 뭐 공공 그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하고 네. 브렉시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도 뭐 탈퇴한 이후에 이제 파운드를 자체 통화로 계속 이제 우리는 고수하겠다라고 조금 혼자 독단의 길을 가다가 넘어진 것이 아닌가. 쓸데없는 자존심이 원래 있는. 네. 하여튼 그랬는데. 네. 네. 저도 영국 그러면 떠오르는 게 바바리밖에 없어요. 어쨌든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있잖아요. 뭐 예, 축구 정도 프리미어 예, 리그. 축구 정도 네. 있겠네요. 뭐 그 정도 있을 것 같고 뭐 어쨌든 이제 영국 쪽에서 뭐 빨리 제가 볼 때 약간 언발의 오줌누기 같아요. 예, 약간 미봉책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시장은 반응을 했으니까 이제 그렇다 치고 미국장도 보니까는 아까 말씀대로 이제 낙폭과대에서 좀 반등이 좀 비롯됐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자율 반등이고 지속성을 높게 점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시장도 오늘은 환율일 것 같습니다. 순류냐 역류냐는 무조건 이 환율 NDF에 비해서 장중에 이제 환율의 폭이 더 늘려가느냐 줄여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 또 어쨌든 오늘 반대 매매는 오전에 다 거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좀
호재로 보기에는 좀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하락 후에는 무조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횡보권이 나와야 돼요. 네. 일주일이 됐든 뭐 2, 3일이 됐든 길면 뭐 한 보름이 됐던 간에 횡보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바로 V자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하여튼 신용 관리는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이거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국 시장도 바이오 그다음에 밈 주식들, 뭐 코인 이런 것들이 좀 빠른 반등을 좀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어제 또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때문에 호재를 반영 못 시켰던 그런 종목들이 저는 반등 시도를 다시 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그 의미심장한 주식 시간에도 나왔습니다만 바이오젠의 이제 그 치매. 예예.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한 100배, 1000배가 갈 수 있는 주식이 뭐냐라고 하면 향후에 네. 결국에는 만약에 치매 치료에서 획기적인 그런 게 나온다면 좀 100배, 1000배가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봐요. 이거는 항암제보다도 훨씬 더 저는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봅니다. 그런 인간의 면에서 영원한 그렇죠. 또 숙제처럼 되어 있는 네. 암과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 뇌가 젊어질 수 있는 그 영화 그 마녀 같은 거 보면은 뭐 주사 한 방 맞으면 뭐 이렇게 눈이 확 하면서 이제 뇌 뭐 그런 거잖아요. 오히려 발모 치료제 나오면은 노벨 의학상 받을 거라고.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예, 그것도. 근데 어쨌든 이 치매 치료제 임상 3상 성공 소식은 굉장히 좀 큰 이슈라고 좀 보여지고 어제 또 이제 저 김영민 매니저가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만 빈집털이라고 이제 좀 표현을 했습니다만 10월달 빈집털이가 좀 될 가능성도 있어요 바이오가 그런 면에서 어제 또 이중항체 종목들도 강했고 그래서 오늘 장은 자율 반등은 이어 나가는데 이렇게 높은 신뢰성을 갖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제 미국 장하고 연결을 지었을 때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상대적인 강세가 예상된다. 요게 이제 저의 결론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이제 국내 CDMO 쪽이 조금 타격을 입기는 있었습니다만 어제 삼성바이오가 좀 나쁘지 않은 모습 좀 보였었고 바이오젠하고 이제 뭔가 또 일이 있으니까요. 삼성바이오도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일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몇 개는 없습니다만 하나를 딱 집어드리자면 바이오톡스텍 정도. 바이오톡스텍. 네, 조금 저는 시각을 좁혀서 바이오 쪽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굵직하게 뭐 이제 종목 선택이 어려우면은 150개 기업을 거의 한꺼번에 다 산다는 개념으로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요거를 이제 어제 오늘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레버리지나 인버스나 그런 ETF 상품은 추세적으로 좀 긴 구간을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워낙 변동이 크다 보니까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만 얘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